아싸, 지인 언니 영상 올라왔다. 오, 나도 구독했는데 내 건 왜 안 올려? 어? 너 알림 설정할지 모르지? 바보.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안하고 기초 제품 바르려고 화장대에 탁 앉아서 무슨 생각들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온갖 신경이 다 쓰이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안 보이던 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하고 또 애들 간식 챙겨주고 집에 어디 쓸데없는데 불 켜진 데는 없나? 내 머릿속에 이 내 존재는 그냥 엑스트라 단역만큼도 안 되던 나였는데, 화장대만 딱 앉으면 내가 주인공이죠. 정말 요만한 모공 하나까지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봐서 흰머리가 하나만 더 보여도 염색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늘 소홀한 것 같아서 미안한 내 몸과 피부를 위해서 내가 바꾼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았고, 그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사람인데, 피부 좋아지는 습관? 이런 기사를 가끔 봐요. 기대에 차서 딱 읽어보면 정말 구태의연한 이야기들. 숙면을 취해야 한다,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자야 한다, 물 많이 마셔야 한다, 뭐 이런 1 더하기 1은 2,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뭐 열심히 하면 되죠 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뻔한 이야기들,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만 계속적으로 겉돌더라고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밤 10시에 잠이 와야 자죠. 아니, 그리고 할 일이 남았는데 매일 밤 피부 좋아지라고 밤 10시에 잠드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물 많이 마시기 좋죠. 아니, 근데 안 들어가는데 목도 안 마르고 어떻게 억지로 마십니까? 특히 또 물 잘 못 마시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소개하는 천연 오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좋은 것도 나빠질 수 있고 나쁜 것도 좋아질 수 있는 달라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할 저의 습관 중에도요, 그런 구태의연한 것들도 겹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습관은요, 제가 그동안 제 피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써봤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고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얼굴은 막 빵빵하고, 그리고 피부가 배곡 같은데, 근데 저분 나이 좀 있겠는데 딱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목, 그리고 이 손등,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귀하고요, 볼의 경계 라인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 이 부분에 신경을 진짜 많이 씁니다. 사실 이 목주름이나 이 손등주름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이랑 귀랑은 좀 차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바를 때 탁탁탁탁탁탁탁탁 여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목도 막 바르고, 그리고 팔에 바르고, 심지어 팔등까지 막 듬뿍 발라서 막 이렇게 막 마사지들 하시고, 그런데 정작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귀, 그리고 귀 뒤쪽 이 부분은 아예 내 피부 취급 안 하시는 분들, 이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이 라인에 주름이 딱 생겨요. 정말 나이가 딱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힘이 없어지면 얼굴 하관에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얼굴 땡기기 위한 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가면 보통 이 귀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젊어 보이죠. 팔자주름도 이렇게 완화가 돼 보이고요, 또 코 옆에 있는 모공도 같이 이렇게 당겨져서 올라가니까 그만큼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려 보여요. 그래서 시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이 부분에 힘을 좀 실어 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요, 이 라인과 귀 안 바르시는 분들 많죠. 그럼요, 그 부분만 자외선에 노출이 되니까 먼저 늙어요. 차단제는 귀, 목, 이 노출이 되는 모든 부분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금방 언급했던 자외선 차단제예요. 참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하자니 귀찮고 안 하자니 혼나고. 근데 저는 참
참 공부는 안 해도 숙제만큼은 열심히 해가던 학생이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선크림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거두절미 선크림은 1년 12달 365일 바르셔야 합니다. 심지어 집에 창이 많거나 또 해가 잘 드는 집이라면 집 안에서도 바르셔야 해요. 아, 오늘 햇살 진짜 좋다. 햇살 잘 드는 창에서 따뜻한 티나 마실까? 하고 럭셔리하게 티타임 가질 때 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만 선크림은 바르셨나요? 집 안에 있는데 뭐하러 발라요? 그거 괜히 피부에 자극적이고 좋지도 않을 텐데 오늘 햇살이 강해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사모님들 계시죠? 큰일 날 소리. 자외선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저는 5분만 나갈 일이 있어도 꼭 발라요. 꼭 바릅니다. 피부에 안 좋다고 이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은 피부가 빨리 늙는 거에 불만이 없으셔야 해요. 자외선이 얼마나 무서운 애냐면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25년간 운전을 한 운전자의 이 반쪽 얼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왼쪽이 늘 자외선에 노출된 쪽. 정말 다른 사람 같죠? 평소 늘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 절대 귀찮지 않아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로션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빼먹지 않고 발라주세요. 꼭이요. 선크림 잘 알고 사용하기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왜 늘 항상 발라야 하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지롱요. 일단 미국은요. 이 실내 난방 구조가 거의 히터로 되어 있어요. 이 한국의 뜨끈한 온돌식 바닥에서 지내시는 분들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은요. 거의 100년 전에 지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이 되면 진짜 추워요. 단열재가 좀 시원찮아. 그래서 자꾸 히터를 올리게 되죠. 그럼 당연히 공기가 건조해지죠. 또 제 피부도 덩달아 건조해지죠. 그래서 바꾼 습관이 있어요. 히터가 진짜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공기는 따뜻하게 만들면서 건조하지는 않도록 하는 그 습관을 만들었어요. 바로 가습기 사용입니다. 방마다 또 거실에도 제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는요. 다 가습기를 뒀어요. 많이 비싸지 않고 청소가 굉장히 용이해서 빨리빨리 청소해서 빨리빨리 물을 채워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또 이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공기를 빨리 덮여줘요. 건조해지진 않지만 집안은 따뜻하게 해주는 가습기 사용 저의 습관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 맞죠?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장기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죠. 자,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땀을 막 내보내면서 적정 체온을 맞춰주고 또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량을 조절해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이 피부도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해요. 피부의 적정 온도는 30도에서 31도, 1도. 그래서 저는 이 온도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일단 저희 집이 엄청 춥다고 했잖아요. 이 가습기는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는 주지만 엉덩이 부분 쪽, 이 부분이 늘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 뉴욕에 사는 한인분들은 거의 전기장판이 다 있어요. 필수예요. 바닥이 너무 차갑거든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추우니까 자꾸 온도를 올리게 되죠. 그랬었어요. 근데 엉덩이가 거의 막 될 정도로 뜨끈하다 이 정도로 온도를 올리게 되죠. 근데 그러면 얼굴도 벌게져요. 제 몸 전체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적당한 온도 상승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피부가 벌게질 정도로 열이 오르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일단 모공이 열리고요. 그리고 피부 내에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 저의 일상은 늘 미지근이에요. 샤워도 미지근한 물로 장판도 미적지근하게 최소 뜨거운 걸로 인해서 내 피부가 벌게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찜질방 진짜 가고 싶다. 진짜 가서 그냥 지지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안 마지막 헹군물을요 아주 차가운 물로 하면은 얼굴이 패팅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유독 모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찬물로 모공아 쭈그러들어라 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세수를 했죠. 이 피부가 열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 온도에서 낮아지는 것도 상당히 안 좋아요. 피부 대사 활동이 저하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각질이 떨어지는 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피부가 칙칙해지고요. 또 화장품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럼 이 핸드폰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는 분? 저요! 핸드폰 표면에 서식하는 세균이 자그만치 25,000여 종이랍니다. 이게요, 화장실 변기보다 훨씬 더 더러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화장실 변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균도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근데 얘는요, 아침에 화장실 변기까지 데려가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거의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들이고 다니니까 깨끗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핸드폰은요, 표면 온도가 따뜻해서 세균이 증식하고 서식하는데 최상의 조건이죠. 우리가요, 하루에 핸드폰을 만지는 횟수가 평균 150회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최소 150번 이상 25,000마리의 세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직접 닿는 이 볼따구에 세균이 옮겨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수시로 닦아줘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볼따구에 이렇게 좁쌀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거지? 뾰루지가 없어지질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핸드폰 액정 청소는 안 하셨을 거예요. 나는 거의 에어팟이나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액정이 얼굴에 닿을 일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요, 핸드폰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질 거예요. 분명해요. 그럼 이 세균이 그대로 얼굴에 옮죠. 자, 그래서 저는 핸드폰 혹은 얼굴에 닿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 세척을 해줍니다. 알코올 패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물티슈로만 닦아도 그래도 세균이 많이 제거가 돼요. 자, 핸드폰 액정 소독하기, 저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여러분, 침을 내쉬고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요. 이제 저의 소중한 머리 관련 습관입니다. 머리를 감고 젖은 머리를 타올로 막 비벼서 말리지 마세요. 그럼 머릿결 다 상해요.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머릿결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거 상한다고 젖은 머리를 그냥 오래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두피가 상해요. 두피가 불어버리죠. 우리가 때밀기 전에 물에 몸을 푹 불리는 것처럼요. 두피를 젖은 상태로 그냥 두면 세균 번식이 쉽고요. 그로 인해서 비듬이 생기거나 탈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이용해서 두피만 말립니다. 찬바람이 안 나오는 드라이기는요,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두피만 말려주세요. 두피가 마르죠? 그러면 밑에 머리도 빨리 말라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샴푸를 하고 린스나 트리트먼트 사용을 할 때요, 꼭 이 발라주는 부분에 물기를 꽉 짜내고 사용을 하세요. 샴푸처럼 물기가 흥건할 때 린스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코팅을 해주는 농도가 그만큼 물에 희석이 되면서 효과가 떨어져요. 샴푸는 머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주는 거고요. 이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머리 결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에 희석이 돼서 그 성분 자체가 흐려져 버리면 그만큼 코팅 효과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꼭 머리에 물기가 가급적 없도록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세요. 그럼 적은 양으로도 샬랄라 해줍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한 습관들, 작지만 저에겐 하나도 빠짐없이 도움을 주고 있는 습관들이에요.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습관을 들이기도 좋고요. 혹시 미부를 위한, 또 몸을 위한 더 좋은 습관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꼭 따라해 볼게요. 자,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내보자면